세상은 처음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상상은 전기차를 바꾸고 우주산업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영상을 클릭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 문장을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 변화를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자기 암시 100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주 120시간 일하며 불가능을 현실로 밀어붙인 남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남아공 최연소 기술사 출신 엔지니어, 에메랄드 광산 지분까지 가진 자산가였다. 금고에 돈이 넘쳐서 문이 안 닫힐 정도였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 15살부터 모델로 활동했고 미스 남아프리카 결선에 오른 미인이었다. 지금도 70대 현역 모델로 보그 코스모폴리탄 표지를 장식하고 69세 커버걸 글로벌 모델로 발탁된 전설적인 여성이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집안이었다. 부유한 아버지, 아름다운 어머니, 프리토리아에서 가장 큰 집, 해외여행도 자주 갔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우리 집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짖질과 하이드였다. 다정하다가 돌변했다.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었다. 매번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들어야 했다.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다. 내 눈앞에서.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했다. 대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했다. 친구가 틀린 말을 하면 가차없이 지적했다. 그건 사실이 아닌데? 당연히 인기가 없었다. 왕따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나는 계단에서 던져졌다. 콘크리트 계단. 위에서 아래로 얼굴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구타당했다. 머리를 밟혔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 코가 부러졌다. 얼굴이 부어서 눈이 안 떠졌다.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나라의 학교는 전쟁터였다. 아이들끼리 주먹 다짐이 일상이었고 칼부림도 있었다. 나는 왕따였다. 키가 작았다. 말을 더듬었다. 책만 읽는 이상한 애였다. 맞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아버지가 위로했을까? 아니다. 아버지는 나를 질책했다. 네가 약하니까 맞는 거다. 아버지는 집안에서는 괴물이었다. 8살에 부모가 이혼했다. 나는 아버지와 살기로 했다. 아버지가 교묘하게 유도했다. 내가 없으면 아빠는 혼자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 어린 나는 그걸 몰랐다.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나왔다.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다. 형제들도 말한다.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앞에서는 학교 폭력도 사소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곳은 전쟁터가 아니었다. 우리 집이었다. 나에게는 남동생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가 있었다. 킴벌과 나는 늘 같이 맞고 다녔다. 학교에서도 같이 당하고 집에서도 같이 당했다. 한 번은 킴벌과 비차역을 지나다가 머리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사람을 봤다. 그게 1980년대 남아공의 일상이었다. 킴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앞에서는 학교 폭력도 사소했다. 우리 3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나는 책에 빠졌고 킴벌은 요리에 빠졌고 토스카는 영화에 빠졌다. 훗날 킴벌은 미국 대형 식당 체인을 만들었고 토스카는 영화 감독이 됐다. 지옥에서 도망치기 위해 찾은 도피처가 결국 우리 3남매의 직업이 된 셈이다. 나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했다. 그게 책이었다. 하루에 10시간씩 읽었다. 도서관 책을 전부 읽었다. 백과사전도 읽었다. SF 소설에 빠져들었다. 아이작 아실모프, 아서 클라크, 우주를 다루는 이야기들. 책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다. 책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화성에도
10살이 되던 해 나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코모도어 VIC 20. 당시 가격 $300. 지금 돈으로 약 100만 원. 결코 싼 물건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거절했고 몇 줄을 졸린 끝에 손에 넣었다. 아이러니한 것, 그토록 간심하다고 했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바꾼 물건을 사준 사람이라는 거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다. 매뉴얼이 들어있었다. 6개월 걸린다는 프로그래밍 교재를 3일 만에 독학했다. 12살에 게임을 만들었다. 블래스터라는 우주 슈팅 게임. 게임 소스 코드를 컴퓨터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팔았다. 12살짜리가 만든 게임이 잡지에 실린 거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맞고 다녔다. 여전히 왕따였다. 여전히 말을 더듬었다. 17살, 나는 결심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 남아프리카는 의무 군복무가 있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인종차별 정책을 위해 군대에 가야 했다. 나는 그런 체제를 위해 총을 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캐나다 태생이었기에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다. 혼자 캐나다로 떠났다. 17살에 주머니에 돈 몇 푼 들고 캐나다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농장에서 일했다. 제재소에서 목재를 날랐다. 보일러실을 청소했다. 살아남기 위해 뭐든 했다. 퀸스 대학교에 들어갔다. 2년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스탠퍼드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이틀 만에 그만두었다. 이틀이다. 이유가 뭐였을까? 인터넷이 터지고 있었다. 1995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강의실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동생 킴벌과 함께 집투라는 온라인 도시 가이드 회사를 만들었다. 사무실에서 살았다. 낮에는 코딩하고 밤에는 서버를 고쳤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했다. 이 회사가 건팩에 팔렸다. 내 몫은 $2200만. 한화로 약 260억 원. 28살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시절 만난 캐나다 작가와 결혼도 하게 됐다. 어쨌거나 그 돈으로 뭘 했을까? 집을 샀을까? 차를 샀을까? 나는 전부 투자했다. X.com이라는 온라인 결제 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가 나중에 합병돼서 페이팔이 된다. 페이팔이 이베이에 팔렸다. 내 몫은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2200억 원. 이번에는 뭘 했을까? 또 전부 투자했다. 세 곳에.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천만 달러. 솔라시티에 1천만 달러. 전 재산을 세 바구니에 나누어 담고 세 바구니를 전부 불 위에 올린 거다. 스페이스X. 로켓을 만드는 회사. 첫 번째 발사. 폭발. 두 번째 발사. 폭발. 세 번째 발사. 폭발. 1억 달러가 한 회사 터진 거다. 3번 연속. 같은 시기에 테슬라도 망하기 직전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자금줄이 끊겼다. 이혼 소송까지 겹쳤다. 나는 2번의 이혼을 겪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집착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서툴렀다. 전 재산이 증발하고 있었다. 개인 생활기를 빌려야 할 정도였다. 세상 모두가 말했다. 머스크는 끝났다. 로켓은 안 된다. 전기차는 장난감이다. 네 번째 발사. 2008년 9월 28일 펠컨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사례. 며칠 후 나사가 전화했다. 16억 달러, 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 테슬라도 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둘 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킨 유일한 기업.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나의 자산은 1275조 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사람들이 묻는다. 왜 주 120시간을 일합니까? 보통 직장인은 주 40시간을 일한다. 나는 3배를 일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17시간 쉬는 날이 없다. 왜 그러냐고? 계단에서 던져주던 소년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던 소년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소년이 말한다. 멈추면 다시 맞는다. 멈추면 다시 약해진다. 절대 멈추지 마라.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나는 화성에 가고 싶다.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고 싶다. 지구가 유일한 행성이면 인류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긴 계란과 같다.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 끝이다. 두 번째, 바구니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화성이다. 이 목표가 나를 움직인다. 주 120시간은 고통이 아니다. 화성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남아프리카의 왕따 소년이 화성을 꿈꾸는 걸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12살에 게임을 팔았을 때도 미친 소리였고,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미친 소리였고,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미친 소리였다. 전부 현실이 됐다. 미친 소리라고 멈추는 사람은 평범하게 산다. 미친 소리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바꾼다. 나는 일론 머스크다. 오늘은 31일차입니다. 3100번째 자기 암시.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머스크는 계단에서 던져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켓 3번이 폭발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안 써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100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댓글에 멈추지 않는다 라고 남겨보세요. 쓰는 순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자기 암시 100일 후 어떻게 바뀌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룬 머스크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 도서와 아이템들을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에 좋은 흐름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왜 사람들은 돈 앞에서 이성을 잃는지 그 충격적인 심리 실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